똑같은 땅이라고 해도 누구와 함께 개발하느냐에 따라 돈이 될 수도 있고 폭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부동산 오라고 해서 부동산 왔어요. 번지를 받고 중개사님이 소개하는 물건마다 그냥 다 좋대요. 내가 토지에 대한 공부만 했지 막상 하려니까 겁도 나고 긴가민가 하고 잘 모르겠어요. 이럴 때 무조건 한 팀이 되어서 움직여야 할 사람이 설계사무실입니다. 중개사가 됐든 매수인이 됐든 내가 아무리 똑똑하고 공부했어도 혹시 숨어있는 하자들, 놓친 것들 때문에 개발이 불가능한 땅, 영원히 못 끼는 땅을 계약할 수도 있습니다. 무조건입니다. 기존에 설계사무실을 만나서 인허가를 짚었다고 할지라도 매매계약 전에 꼭 다시 한번 체크를 한 번 더 해봐야 합니다. 시공자와 세무사도 계약 전에 관련된 부분들을 검토를 해봐야 되고요. 특히 개발에 승패를 지고 있는 이 설계사무실을 아무리 초보분들이라도 리스크를 90% 이상 줄일 수가 있습니다. 부동산 사무실과 설계사무실이 함께 할 때 초보자라도 실패 확률이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유튜브 보고 책 읽고 토지 공부해서 이 인허가를 짚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 땅 자체가 어디에 저촉됐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도로, 하천, 국어, 임야, 농지, 시도, 국도 이런 거에 따라 법과 관련 부서가 다 다른데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할 수 있냐 이거죠. 아니다라는 거죠. 땅 전문가들도 마찬가지고 내가 아는 것들을 현실화 시켜주는 사람이 바로 이 설계사무실이라는 겁니다.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으로 공장을 짓거나 배치, 미관 이럴 때 건축설계사무실이 필요하고 특히 우리는 농지, 임야를 다루기 때문에 토지개발과 직결된 형질 변경, 즉 개발행위, 진입도로, 오폐수, 경사도, 토목비용 등 땅에 대한 부지계획을 담당하는 토목설계사무실이 엄청 중요하다는 겁니다. 서울 분당 이런 데를 보시면은 도시화가 됐는데 농지, 임야가 없잖아요. 이런 곳에는 토목설계사무실이 없습니다. 매입, 인허가, 시공, 매각이라는 과정에 너무 중요한 파트를 담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매입 전, 계약 전에 이런 분들의 의견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고요. 무조건 이 분을 달고 가야 합니다. 초보자들이 잘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로 지역 조례나 담당자가 다 다르다는 겁니다. 광주, 이천, 여주, 용인, 양평 같은 농지, 산지 전용인데 기준이 다 다릅니다. 다른 지역의 설계사무실을 쓰시면 경사나 배수로, 접도, 높이, 지역지구, 성장관리 방안, 환경 능력 이게 다 달라요. 그래서 허가 반려가 나오거나 일정이 지연되거나 공사비 정가가 되거나 민원이 폭탄합니다. 이 시기를 놓치면 매각도 실패해요. 그냥 세트로 문제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경사도 진입로 오판에 3개월에서 6개월 그냥 날아갑니다. 그러면 잔금이 밀리게 돼요. 좀 다툼이 많이 생깁니다. 진입도로, 현황도로 허가 나온다고 했는데 사용성락서 받아오라고 합니다. 또 문제 생기죠. 현장 안 가보고 우수 있는 줄 알았더니 오수만 있어요. 물 버릴 데가 없어요. 망합니다. 이럴 경우에. 알고 매입을 해서 해결하는 것과 모르고 사는 거는 완전 다른 거예요. 두 번째로 설계사무실이 무자격이에요. 책임감도 없고 응납성이 전혀 없어요. 면담 잡기 힘들거나 일정까지 잡았는데 뭐 미루거나 자격증도 없고 그냥 영업이사래요. 100% 허가 나고 100% 공장 된대요. 문제 생기면 이분 책임질까요?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자격 없이 책임을 진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실수가 나오면 내가 언제 그랬냐, 그리고 전화도 안 받아요. 책임 회피하고 그런 것 많습니다. 제가 언제 100% 허가 내준다고 그랬냐고 막 그렇게 나옵니다. 문제가 생기면. 또 이런 곳은 도면 수정비, 제접수 미리 해놔야 돼요. 미리 안 해놓으면 적게는 몇십에서 몇백, 몇천, 뭐 큰 거는 수억 단위도 나옵니다. 외주 업체들도 딸려 있잖아요. 이런 거 계약 시에 다 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시공을 같이 한다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그러면 시공을 만약에 같이 하면 그 설계 자체가 투자자 위주로 되는 게 아니고 그 시공자 위주로 돼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절대 투자자 위주로 설계 자체가 안 나옵니다. 그리고 매각하고 전혀 관련 없는 디자인이나 건폐율을 찾는 거예요. 땅 인허가 내서 공장 짓고 매각하는데 막 엄청난 디자인 요소를 넣는 게 아니에요. 다 돈 낭비예요. 만약에 500평에 건폐율 60%라고 해서 60%를 꽉 채워서 건축하고 그러면
직원들 차 세울 데도 없어요. 마당도 없어요. 그 지역 특성이 있습니다. 설계사무실과 시공자의 말만 들으면 이런 거 매각하기 힘들어요. 이런 걸 제안하는 설계사무실은 조금 걸러낼 줄 아셔야 합니다. 그 외에 유명하다거나 인터넷 조회 하신다거나 말만 듣고 선택을 하시면 안 됩니다. 가격만 보고 선택을 하시거나 설계의 본질, 허가나 공사비, 매각 이런 걸 전혀 이해 못 하신 분들도 많아요. 서로 다른 프로젝트 전문가일 경우에 난 공장 짓는데 설계사가 주택 전문이에요. 안 맞죠? 하면 안 되죠. 그럼 우리가 어떤 설계사무실을 선택하냐 이거예요. 현장에 답이 있는데 현장을 안 보고 판단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거 계약하셔도 됩니다. 제가 무조건 책임지겠습니다. 이렇게 계약을 하시면 완전히 오판 납니다. 이런 분들 공사 도중에도 계속 나오셔야 되거든요. 현장에 안 나옵니다. 시공자가 안 불렀다 그러고 건축주가 안 불렀다고 안 나오십니다. 그런 분들하고는 하시면 안 됩니다. 지역에 맞는 분을 쓰셔야 됩니다. 특히 토목설계는 광주는 광주, 여주는 여주, 양평은 양평을 쓰고 양평에 전원주택만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한테 공장을 맡겼어요. 이게 될까요? 땅에 대한 이해도와 아이디어가 많이 나올까요? 안 나옵니다. 또한 담당 공무원, 성향, 스타일 이런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토목설계는 그 지역에 있는 곳을 쓰시는 게 좋습니다. 토목설계 사무실은 전반적으로 이 공사비에 대한 감각들이 있습니다. 현실성 없는 구조를 한다거나 보강토, 옹벽, 공사비를 몇 억씩 날리게 만드는 구조를 만들거나 자기 편의를 위해서, 허가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건데요. 허가는 나지만 공사는 할 수 없고 공사비가 수억씩 들어가는 그런 건축이 되는 겁니다. 토목사무실과 건축설계사무실이 투자자에 맞게 같은 곳을 향해야 됩니다. 서로 협력해야 될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서로 책임을 미루고 이러면 따로따로 움직이게 돼서 일정이 터지고 도면도 안 맞고 비용도 수배로 듭니다. 서로 잘 맞는 분들끼리 해야 순조롭게 진행이 됩니다. 내 땅에 대해서 최대 볼륨, 최대 효용 가치를 검토해 주는가입니다. 이게 정말 핵심인데요. 내 땅이 아무리 벗어나기 힘들고 못생겼어도 최대 활용성과 최대 효용성, 법적으로 최대의 기준들을 이용해서 이것들에서 나오는 수많은 아이디어와 기준들이 결국에는 수익의 최대치를 만든다는 겁니다. 이걸 해결해 주는 설계사무실을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의견의 반영과 법규 설명을 명확히 하는 건데요. 안 되는 이유와 의견에 대해서 명확하게 바로바로 얘기를 해줘야 설계사무실이 못 본 것을 중개사든 누구든 대응하고 풀 수가 있거든요. 정확하게 얘기를 해줘야 합니다. 또한 방법을 제시하고 같이 헤쳐나갈 수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저희 같은 부동산 전문가가 옆에서 도와드릴 일은 지역의 매각 용도에 대한 흐름이나 어떤 설계가 실무형이고 책임이 강한지, 그 다음에 어떤 토목이 개발에 대한 이해와 해결 능력이 높은지, 어떤 디자인과 구조가 매각에 유리한지, 민원이 어디에서 발생될 구간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여러분과 설계사무실이 놓치는 것들, 시공과 세무 쪽, 매각 쪽에 유리한 사례들, 이런 것들을 부동산에서 매일 부딪히면서 의견을 제시를 해줘야 합니다. 부동산은 땅만 소개해주는 역할이 아니고 개발을 완성시키는 허브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왜 이런 전문가에 대한 영상을 먼저 찍냐 하면 땅에 대한 얘기는 다른 영상에서도 충분히 다룰 거예요. 그럼에도 이 중개사, 설계사, 시공자, 세무사 이런 분들을 다루는 이유는 실무에서는 이분들과 함께 가야 리스크를 줄이고 성공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장에서는 아직도 설계사무실을 믿고 땅에 대한 계약도 하고 허가가 난다고 해서 또 맡겼더니 허가가 안 나거나 계획된 용도 외에 예를 들어서 제조업소가 된다고 했는데 소매점밖에 안 되는 경우가 생기거나 주택만 되는 경우, 이런 것들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또 땅은 너무 좋은데 허가가 안 난다고 했는데 나중에 보면 허가 내서 다른 개발업자가 큰 돈을 수억씩 벌고 있는 그런 현장을 보고 있습니다. 이분들로 인해서 부자가 되시거나 반대로 쪽박을 차시는 게 현실입니다. 꼭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매매 계약 전에 한 번 더 꼭 설계사무실을 통해서 짚어보시고 계약 이후에 발생되는 여러 문제들도 이분들을 통해서 잘 해결해 나가실 수 있을 겁니다. 정직하고
믿음이 가는 부동산 사무실과 토목설계 사무실을 만약에 만났잖아요. 그러면 오늘 바로 땅 번지를 받으셔서 검토를 해보셔도 됩니다. 기마제의 땅 따먹기는 여러분이 현장에서 바로바로 실행할 수 있게 도와드릴 겁니다. 오늘도 시청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